OTT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영화의 상영 장소에 대한 선택권이 늘어나게 되었죠. 여기에 따라 작품들의 평가도 14,000원이란 극장료를 지불하고 영화관에서 볼만한 영화인가, 아니면 일정 가입료를 내면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를 통해 관람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컨텐츠인가, 상영관에 따라 달라지는 평론의 소비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런 영향인진 모르겠지만 저도 요번에 한국 코미디 영화의 신화적인 흥행 기록을 세운 유승룡 진성규님의 신작 아마존 활명수를 보면서 이 영화 극장이란 상영관이 이 영화에 어울리는 TPO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유승룡 진성균이랑 배우분들만 믿고 보기엔 아무리 이 영화가 뇌 빼고 보는 코미디 컨셉의 영화이지만 글쎄요, 제작진과 배우분들의 명성에는 못 미치는 아쉬움이 남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냥 OTT 서비스로 명절에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볼 영화로 적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12세 관람가라는 수위에는 적합한 코미디이지만 코미디 장르에 눈이 높아진 성인 남녀가 즐기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큰 웃음에 대한 갈증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국가대표 양국감독인 주인공 진봉이 감독을 그만두고 투자회사에 들어가는데 영업 실적이 좋지 못한 진봉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회사는 진봉에게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으려면 볼레도르에서 금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금강 채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볼레도르와 협력하고자 한다. 고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볼레도르는 현재 양궁 선수를 육성해 올림픽에 나가려 한다. 그래서 양궁 선수를 육성하려면 코치가 필요하니 볼레도르의 요청에 따라 볼레도르로 출장을 가서 양궁 선수를 육성해라. 그래야 볼레도르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회사의 반협박으로 진봉은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마존 볼레도르로 떠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코미디 영화인 만큼 저는 초반부의 영화에서 선택한 개그 코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의 개그는 가정 형편 때문에 남편이 양궁 코치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진봉의 아내 수영과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양궁 코치가 되어야 하는 진봉이 현실적인 문제로 티키타카하는 컨셉으로 웃음을 유발해주고 있는데요. 큰 웃음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코미디도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초반부 회사에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현실 남편의 애환과 쥐꼬리만한 월급에 살림을 꾸리려 아이들 반찬거리, 학원비를 줄이며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려는 현실 아내의 고민을 역설의 개그 코드로 활용해준 점은 참 좋았습니다. 큰 웃음까지는 아니었지만 유승룡 어메라님의 연기 케미가 생각보다 유쾌했습니다.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의 개그 코드는 평가를 하자면 12세 관람가에 맞는 수위의 개그라 생각되지만, 성인 남녀 관객들이 웃고 즐기기에는 이 영화가 아무리 뇌절 코미디이지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반부터 이 극이 선택한 개그 코드는 아마존에서 진봉이 아마존 활 명사수 원주민 3인방을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현대 문명에 익숙하지 않은 아마존 사람과 문화적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해프닝들을 위주로 한 시퀀스가 이어지는데요. 당연히 이 영화는 예고편에서부터 뇌절 코미디라는 것을 대놓고 강조하고 있어 충분히 예상하고 보긴 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3인방은 문화의 차이로 진봉의 아파트에서 불을 피워 화재를 낸다던지 여러가지 웃음 코드들을 만들어내는데, 12세 관람가에 맞게 12세 관람객들에게는 이런 개그 코드가 어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개그 코드의 눈높이가 높은 성인 관객들에겐 이 아마존 3인방이 만들어낸 코믹한 해프닝들이 어필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중반 이후부터의 코미디 요소는 제 취향에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성규님도 중간중간 통역 개그와 드립으로 부족한 개그 파트를 약간 보완하며 여련이 있긴 했지만, 아마존 3인방을 활용한 중반 이후 코미디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그에 대한 취향은 다양할 수 있어 개그 파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이기 전에 핵심은 양궁 스포츠 영화였죠.
스포츠 파트도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면 양궁이란 스포츠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동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정적인 스포츠여서 박진감을 만들어내기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이 양궁 영화인 만큼 주인공 진영이 아마존에서 선수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아마존 3인방을 올림픽 선수로 육성하는 과정들은 뇌절 코미디답게 과장된 해프닝들이 주를 이루긴 했지만 나름 선수 육성 과정들은 어느 정도의 짜임새 있는 전개를 보여준 것 같고, 제작진들은 그래도 양궁 영화인 만큼 양궁 스포츠 경기에 박진감을 주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양궁 경기 장면들에서는 과장된 장면도 있었지만 장난기 뺀 진지한 연출도 보여주었습니다. 긴장감이 폭발할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아마존 활명수, 극장이란 상영관에 맞는 TPO의 영화인가? 제 종합평은 명절 때 OTT에서 가족영화로 서비스했다면 TPO가 맞지 않았을까? 주 소비층인 성인 남녀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기엔 극장용 영화로서 좋은 점수를 주기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